뉴스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일부 인원 복귀를 결정한 데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압박 속도를 조절한 만큼 북한도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오늘 25일 아침 일찍부터 연락사무소 인원들을 출근시킨 것으로 볼 때 복귀 결정은 주말 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말 동안 북한의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조치가 유일한 만큼 트럼프의 결정이 인원 복귀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제재 완화를 설득하라면 남한을 압박했는데 결과적으로 추가 제재 철회라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도 수위 조절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니까 북한도 파국으로 가는 연락사무소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움직인 만큼만 움직였다. 미국이 기존 제재는 유지한 채 추가 제재만 보류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도 연락사무소 인원을 일부 복귀시키는 조치만 취했다. 하노이 결렬의 원인이 된 영변 외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해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북한은 오늘도 대외 매체를 통해 남한이 북한의 제재를 동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북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제재 완화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북미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대화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언급할 거면 워싱턴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은 지난달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미 협의를 추진하는 외교부를 향해 미 국무부 관료가 워싱턴의 한국 측 소식통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다는 말이다. 미 국무부 의회 인맥이 넓은 이 소식통은 25일 미국 측은 우리 외교부에도 우회적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고심하던 청와대와 그 얘기는 꺼내지 말자는 백악관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서울의 외교안보 부처들이 곤란해졌다고 보도했다. 한미 관계의 이상 징후는 서울의 외교안보 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당국자는 최근 조심스럽게 이러면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에 고언을 올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피하는 듯한 기류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국무부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스터디를 시작해 대북 전력의 전면적 검토와 재정립에 나섰다. 나도 비공개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내 생각과 전망을 전달했는데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당국자들에게 북한에 경도된 한국 정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신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부르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가 워싱턴을 찾았을 때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핵심 관료와 정보부처 당국자들이 나와 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외교부의 주요 당국자들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연이어 워싱턴을 찾았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 핵심 당국자들이 연이어 방미한 뒤 납득할 만한 방미 결과를 공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자체가 한미 공조의 균열을 심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수차례 워싱턴을 방문해 공화당, 민주당 상하 의원들을 접촉했던 소식통은 일부 인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소식통은 일부 인원은 문 대통령 말씀 중에 많은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가 곧바로 아니다. 사실 문 대통령 말씀 모두가 우려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미 관계의 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외교안보 부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외교부 안보 전문가들의 말이다. 현재 청와대 국가보안실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출정소나 지나지 않아 보인다.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현장 부처와 청와대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한 경제 전문인에 따르면 북미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북핵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미국 내 평판이 훌륭한 인물이면서 북한을 잘 이해하는 인물을 등용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조급함도 경계했다. 이번 정부를 보면 분장 고방 획토, 달아나는 노루를 보고 얻은 토끼를 놓았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북핵의 몰두에 서두르다가 한미 동맹을 해치는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인적 재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근 국가보안실 2차장으로 임명한 김현종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 전문가이지만 영어가 능통하고 미국을 잘 이해하며 미국 내 인맥이 넓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일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먼저 한미일 대북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면 미국도 움직이고 일본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했다. 라디오 뉴스입니다.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남측의 입장에 대해 북한 매체들이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다.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아닌 우리 편에 서라 라는 말은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이 됐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끼리는 25일 스스로 제 손목에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도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업무 보고와 관련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제재의 틀 안에서 협력 교류를 운운하는 것은 북남 선언들의 합의한 당사자로서의 약속도 의무도 예의도 다 저버린 형태라고 비난을 했다.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결코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계속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갑자기 철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에서 현재까지도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비난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북한 매체들은 계속 남북연락공동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돌연 철수시키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에서 현재까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븐 배너는 최근 지인에게 백악관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포자기한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드러내는 순간 한국 내 반미 기운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미국이 원하는 한국 정치판의 구도와도 관련 있는 문제다. 그저 트럼프 행정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뿐이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선 한국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관계자들에게 이달 중 안 만나겠다. 강 장관이 싫어서가 아니다. 이번 발언, 청와대의 발표에 대한 불쾌감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번 발언, 이 발언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과의 중재 역할을 당부한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의미한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백악관 사정이 밝은 소식통은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은 미국의 빅딜 방침을 북한에 제대로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마치 북측의 의견을 미국에 전해주는 메신저처럼 행세하는데 발끈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향해 워싱턴의 불만이 누적된 원인을 놓고 에버스 리어버 전 국무부 수석 부장관은 북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최우선 순위는 남북 협력 강화에서 통일을 위한 기초 다지기였지만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대량 살생 무기 해체라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이 차이가 미묘한 것 같지만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초점이 각각 최대 압박에서 북한과의 관계의 강화로 갈라졌다고 진단을 했다. 처음에는 같은 곳을 보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딴 곳을 보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최근 워싱턴을 찾은 한국 인사들이 미국 측 인사로부터 같은 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정말 한국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미국과 함께 갈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제3국의 연구자는 한미 불신의 근저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북한 문제로 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은 그 이전에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신아시아 전략을 발표한 인도 태평양 구상에서 한국이 동참하지 않는 데서 균열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야심작으로 내놓은 새로운 아시아 미래 전략에 한국이 가세하지 않자 평소 트럼프 스타일의 비판적이었던 일반 미 관료들조차 한국은 정말 중국 편이냐며 고개를 가웃겨렸다는 것이다. 워싱턴에선 한미 동맹의 미래를 놓고 경고도 나오고 있다. 비터차 전략국제연구소의 지적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보수,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로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많은 동맹 발전을 이뤄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라크 파병, 아프간 재건 복권 사업 동참 등 광범위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을 뺀 다른 건 없다. 한국에는 북한 외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동맹은 정원과